안녕하세요, 양춘입니다. 짧게 할게요. 짧게. 대한민국 1%의 블루오션 강의하고 있죠. 개발행 허가권 사와야 한다고? 이런 사람은 하수 중에 하수. 제가 공개적으로 항상 얘기하죠. 진짜 하수 맞아요, 여러분. 개발행 허가권, 물론 맞아요. 이게 이분들도 개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산지, 농지 전용 부담금, 그 다음에 대체살림 조성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치금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냥 개발행위권 승계 받아오세요. 경매, 초급, 중급들은 쫄아서, 그런갑다. 입찰 못 들어가요. 근데 정말 어느 정도 경매 고수 반열에 딱 올라가잖아요. 고수 반열에 올라가면, 그래? 너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고할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와야 한다고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들은 하수. 그리고 후단에 잠깐 주식 얘기 간단하게 1분만 할게요. 지금 제가 예상한 대로 다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강의 교재 그들 48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강의한 한글 파일 원본 그대로예요.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하죠. 그 교재 그대로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아이고, 또 음악이 나오네. 음악이. 자, 제가 지리외신 집 하나를 요거 하나하고 국토해양부 운영 지침 시달 요거 하나하고 요 두 개의 판례를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한번 일단은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발행 허가를 받은 후에 경매로, 그죠? 경매로,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들이니까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했더니 이렇게 문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각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요거 국토해양부에서 2000 몇 년이냐 2014년인가 2015년인가 시달한 게 있어요. 지침을 국토해양부에서 건축주 명의변경 운영지침 시달해서 요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허가권 이거 잘 들으시면 여러분 한 방에 딱 정리가 되세요. 건축허가권, 물론 제 교재에는 다 실려 있어요. 제 교재에는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많이 옛날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를 보고 싶으면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건축허가권은 의견이 분분하죠. 사와야 된다, 아니다 라는 사람은 1%밖에 없고요. 나머지 99%는 다 사와야 된다, 요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10년 전, 15년 전 얘기다. 그죠? 세상이 변하고, 그죠? 모든, 판례도 뒤집히는 마당에, 그죠? 판례 변경도 되는 마당에, 이런 거라고 안 뒤집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개발행위권을 사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수라고. 자, 개발행위권. 자, 일단 토지가 있어, 이렇게. 토지가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어. 네모로 그려야 되겠다, 그냥.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어. 자, 이 토지는 A라는 소유예요. A라는 소유의 토지에, 그죠? 건물을 지려면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토지주 명의로 개발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제3자, 아니 또 자기 아들, 또는 건축 어떤 그 시공자, 그죠? 또는 다른 어떤 그런 사람 명으로 개발행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그죠? 위에서 설명드린 지리외신에는요, 지리외신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토지와 이 개발행위권이 같은 사람일 경우, 그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는 증명서가 있으면 이 토지는 이 개발행위권까지 낙찰자의 것으로 승계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B다. 개발행위권자가 B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서로 협의를 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목이 터져라 몇 번 강의를 했죠. 3번 정도 강의를 했죠. 그리고 제 교재에 아주 상세히 설명드려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B라는 사람이 야쿠자 대빵, 그죠? 이 아닌 이상 내 땅에다 건물 못 짓는다. 못 집니다. 못 짓는다고 했죠, 제가요. 차후에 발생될 법정지상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지가 내 땅에다 남의 땅에다 건물을 쳐? 건물을 쳐? 허가권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사오라고 그래? 이걸 이 사람이 부르는 게 값입니까? 칼자루는 낙찰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내가 만약에 B야. 나도 여기다가 어떤 돈을 들여서 개발 행화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B라면 낙찰받은 사람이 나하고 협상해줄까? 그걸 먼저 걱정하겠죠. 그죠?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입장에서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받아봤어요. 대부분 이 B라는 입장은요, 걱정거리예요. 걱정투성이라고요. 걱정투성이. 걱정거리 투성이라고요. 낙찰자가 나하고 협의해줄까? 아,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만데 내가 얼마 부를까? 이 정도면 이 사람이 그냥 나하고 협의해줄까? 이런 마음이라고. 이런 마음. 이걸 가지고 물론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사오면 좋죠. 근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개발행 허가권을 사와야 된다. 이런 세상에 이런 개화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런 상담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이제 검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런 물건 쳐다도 안 봤는데 사령관님 때문에 많이 보게 되고 정말 이런 게 블루오션이다고. 제가 이런 개화수들 얘기를 듣지 말라고 했죠. 이런 경우. 개화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찍어보면요. 그죠? 입장을 바꿔서 찍어보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왕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 땅이 겁나게 좋아야죠. 나의 사용 목적하고도 맞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설명해도 이런 경우 A가 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것은 나한테 당연히 승계되는 거고요. B가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사람 여기다 절대 건물 못 집니다. 야쿠자 깡패 할아버지가 와더라도 못 져요. 못 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부분, 건물이 없을 경우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건물이 있을 경우 생각해 봅시다. 건물이 있을 경우, 자, 건물이 A고, 토지가 A고, 이 건물도 A 거야. 그럼 아까 제가 국토해양부 운영 지침 보여드렸죠? 거기에 이런 경우,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도 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 된 걸로 본다. 라고 돼 있죠? 그럼 내가 이 명의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매각된다고 했을 때.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토지는 내 건데 A 건데 건물은 B 거야. 건물은 B 거야. 자, 이런 경우가 약간 예외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강의했던 대로 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그걸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정말 토지가 좋은 토지고 값어치 있는 토지라면 이 법정지상권 성립하든 안 하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나한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죠? 내가 칼자를 쥐고 있다고요. 협의를 보든 법정지상 성립 안 돼서 철거 청구를 하든 내가 싸게 사오든 내가 왕이라고요. 그죠? 내가 왕이라고. 자, 여러분 이 경우 외에 이 네 가지 경우수 외에 또 다른 경우수가 있어요. 그건 제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가장 기초적인 요것도 헷갈리면서 무슨 경매를 하신다고 그러세요? 요렇게 경매 물건이 딱 나오면 무조건 패스입니까? 아니 통과 에이씨 안 해. 아니 이런 게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나는 이런 게 돈 되지. 이런 거 보통 50% 60%에 낙찰 받아가요. 그죠? 아 이런 게 돈 되는 거지. 남들이 뭐 30명 40명 들어오는 아파트 그딴 거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교재 48만원이라는 돈이 아까운가요? 아까운가요? 아까 보내드린 이 지침 하나 얻기 위해서 저한테 15만원 20만원 준 분도 수록합니다. 그거 어디서 구합니까? 10만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경우도 수록해요, 여러분. 각종 판례, 남들이 없는 판례, 그죠? 제가 교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개발행위권은 이렇게 케이스별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 또는 특수한 케이스는 제 교재에 따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개발행위권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그죠? 그리고 개발행위권 사와야 되네. 물론 저렴하게 협의 보면 더 좋죠. 저렴하게 개발행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정말 협의 보면 그보다 좋은 건 없어요. 왜? 서로 윤인하는 전략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원리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들하고 협의를 보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저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봐요? 무슨 협의를 봐. 그죠? 질질 끌려다니기나 했었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렇게 할게요. 간단하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발행위권 사와야 되네 어쩌냐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협의를 한 번도 안 뽑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경매를 낙찰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떠드는 거 주워 들은 사람들이고, 그죠? 진짜 실력 없는 하수 중에 하수. 그런 학원,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해결책을 찾는 게 우리 선수들의 영역이고 정말 배운 사람들의 영역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주식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거 요거 지리외 시행력이 있고요. 필요하신 분, 제 교재 없는 분들은 캡처하세요. 열심히 또 타이핑 쳐서 자기 교재에 옮겨 주십시오. 근데 교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월말에 항상 더 추가된 거 송부해드리니까 요건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식 얘기 잠깐 할게요. 1분에 걸쳐서. 필요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식 요즘 많이 빠지고 있죠? 저는 한 달, 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몇 가지 수를 말씀드렸죠? 네 가지의 경우수를 말씀드렸죠. 그죠? 지가 오를 만큼 올랐다가, 그죠? 헤드 앤 숄더, 리버스 헤드 앤 숄더형, 그죠? 헤드 앤 숄더형을 말씀드렸고, 여기 대가리, 어깨 찍으러 올 것이다. 지금 거의 뭐 찍으러 왔네요, 어깨 이제. 그죠? 그러면 여기는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헤드 앤 숄더형에서 지지하고 지루하게 박스권을 가냐? 그죠? 두 번째, 헤드 앤 숄더형 완성하고 지루한 박스권을 갈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헤드 앤 숄더 여기거든요. 이 장기 하락 추세대 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전저점을 테스트할 거냐. 그죠? 전저점 테스트하냐. 그 다음 네 번째, 전저점 깨고 2000 깰 거냐. 요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식 열심히 단타도 해야 되고 열심히 매매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저는 주식 단 한 주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방향성이라든가 이 중에서 일단은 여기 1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역회된 숄더형을 완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의 완성했어요. 일단 1번은 맞았어요. 맞춰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2번은 여기서 박스권을 갈지 등락 혼조를 해서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하고 상당 기간 지속되면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힌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역회된 숄더형이 저점 29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2900포인트를 깬다. 그럼 전저점 테스트. 그죠? 전저점 테스트. 전저점 깬다. 전저점 여기도 또 이제 나중에 혹시나 만약에 깨면 지지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을 뭐라고 했죠? 짧게는 1, 2개월, 길게는 3, 4개월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1월달, 2월달은 저는 웬만하면 방향성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주식 안 한다고 했죠. 그죠? 저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산평가 한번 볼까? 자산평가 224원이, 266원 아니었나? 42원 누가 가져갔지? 266원이었던 것 같은데 224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안 본 지가 지금 한 달 반 넘어가지고 뭐 계좌에 비렸으니까. 오우, 42원을 누가 가져갔나 봐요. 왜 가져갔지? 어쨌든 지금은 당분간 주식을 저는 하기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금리가 많이 상승되고 있고 대외적인 여건이 결코 우호적일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3, 4월달에 3월달이나 4월달에 정말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아마 1월달, 2월달이면 그죠? 물론 주식은 선반영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년 이제 한 12월달 또 1월달 되면 약간 금리에 대해서 뭐 조정폭이 언급이 되겠죠. 그러면 주식은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저는 3월달, 4월달에 아마 큰 그림을 빅피처를 그릴 수 있는 제안을 여러분들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단타는 요즘 안 합니다. 단타도 안 하고 하물며 어느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선물 옵션도 지금도 방향도 안 하고 있고, 뭐, ELW도 역시 심지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식에 너무 이렇게 노예가 되지 마시고, 주식을 당분간 떠나 계십시오. 떠나 계시면 한결 더 시장이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은 뭐였냐면, 하나 있죠. 우리는 삼성 엔지니어링 다 팔았다고 했죠, 이때. 다 팔고 나왔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건설기계도 다 팔고 나왔습니다. 이때. 이쯤 됐죠. 종합지수가 이때니까, 아마 12월 초에 팔았을 거예요. 12월 1일 정도 팔았나?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전에 팔았죠. 이 부분에 팔았어요. 11월 말에. 주식은 지금 단 한 주도 없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딱, 제가, 그것은 우리 이제 회원분들께 사도 되고 안 사도 된다. 그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죠? 종합지수 빠져도 그 종목은 빠지지 않는다. 지금 한 10% 이상 수익 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옛날에 공개했던 차트가 있으니까 공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뭐 또 없는 얘기 했다가는 뭐 박사장관 이 새끼는 뭐 맨날 뻥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저희 회원분들 일단 10% 이상 수익 난 상태고,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한 30% 단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회원분들 끝까지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지금 종목을, 화면, 이제 좀 개별 종목 장세긴 해요. 막 개별 종목들이 막 반짝거리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거 잘못 추격 매수 하다가는, 코피 터집니다. 조심하시고요. 주식은, 아직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일단 하나, 완성이 됐어요. 오늘로써 역회된 숄더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지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일단 다음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서 확진 생각 주식 투자 안 한다고 해요. 저는요. 안 합니다. 1, 2월 달까지는 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이라도 만약에 정말 뭔가 변화의 조짐이 확실하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는 베팅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쉬어야 된다. 지금 오랫동안 쉬었죠. 저희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선물 ELW 하면서 이때 좀 쉬었고, 지금 벌써 몇 달이야? 한 달, 두 달 쉬었네. 두 달이 넘게 쉬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좀 쉬자. 그런 말씀 계속 좀 연속적으로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